오프닝. 보스턴의 겨울은 늘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날 MIT 캠퍼스의 공기는 유난히 더 서늘했습니다. 강의실 앞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 때문이었죠. 기술 패권의 재편 왜 지금 한국인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이게 왜 여기서 강의 주제가 되지?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20년 넘게 기술 전략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MIT CEO 과정에 온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배움보다는 네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첫 강의 주제가 한국이라니. 아마 반도체 좀 잘 나간다는 이야기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의 하나가 제가 10년간 붙잡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나의 편견. 제가 한국을 좋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삼성 반도체 프로젝트로 서울에 파견됐던 기억 때문이죠. 저는 하버드 MBA 출신이었고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인텔도 TSMC도 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 말로 프로젝트는 끝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진짜 기술의 뿌리는 미국과 일본이다. 그날 MIT 강의실 문을 열 때도 저는 그 생각을 그대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3. 일본 연구자와의 대화.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 도쿄대에서 온 연구자 켄지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 이야기로요. 그 시절엔 일본이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공감했거든요. 한국은 그 뒤를 빠르게 쫓아온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강단 위로 백발의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전 인텔 CTO 출신 MIT 공대의 리처드 교수였습니다. 4. 첫 질문. 교수는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뭘까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여러 답이 나왔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30년을 버티는 것. 그리고 이어진 말. 미국 기업은 5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접습니다. 유럽은 10년도 버티기 힘들죠. 그런데 딱 한 나라가 30년을 버텼습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떴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 충돌. 교수님, 한국 이야기는 빼도 되지 않나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켄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 기술을 잘 따라한 나라입니다. 원천 기술은 결국 일본과 미국에 있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6. 그래프 한 장.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점유율. 일본 50% 이상. 한국 4%. 그러나 지금은 일본 한 자릿수, 한국 60%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시장,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정반대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나? 7. 공급망 시뮬레이션. 교수는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도에서 한국이 사라지자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메모리 생산 급감. 데이터 센터 확장 중단. IT 산업 연쇄 지연. 교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 하나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 산업이 흔들립니다. 그제야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8. 없으면 만든다.
교수는 손바닥만 한 유리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멈출 수 있는 핵심 부품. 이건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했던 분야입니다. 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일본 기술이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포기할 난이도.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갈아 넣듯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그 말이 이때 처음 실감났습니다. 9. 바다에서 증명된 집요함. 이야기는 바다로 옮겨갔습니다. LNG 운반선, 그리고 그 안의 화물창 기술. 수십 년간 독점이 유지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실패 끝에 다른 방식의 해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독점 기업이 처음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안이 생기면 룰이 바뀝니다. 10. AI 시대의 핵심. 마지막은 AI였습니다. AI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건 설계만이 아닙니다. 교수는 HBM 메모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없으면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점유율. 최신 HBM 시장의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그제야 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1. 사과. 잠시 침묵. 그리고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일본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그래서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인정의 박수였습니다. 12. 엔딩. 강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고집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날 제 마음속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나라에서 끝까지 해내는 나라로. 여러분도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포기했던 건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MIT 강의실에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